독대 요청을 갖다 몇 차례 했습니까?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끝까지 독대를 안 받아주다가 결국 마지못해서 받아준 거거든요. 요거는. 독대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독대도 아니었고 마지못해서 받아주는 척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친한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이건 그냥 알리바이용이다. 국민들이 하도 만나라라고 하니까 만나는 신용만 한 거다. 게다가 또 그 선거를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투표를 앞두고 왜냐하면은 만나려면은 사실 그 전에 투표하기 전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아예 만날게라고만 하고 그다음에 투표한 이후에 이제 만났다 이런 것들을 쫙 종합해서 보게 될 경우에는 저쪽은 변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그게 말 몇 마디라든지 외부의 그 압박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계는 좀 넘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 뭐 알리바이용으로 이제 만난 거고. 예. 그래서 그거를 알았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례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미리 밝힌 거예요.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읽었잖아요. 아, 그랑 똑같은 거거든. 어차피 10분 원고. 말을 안 통하는 거고 예. 괜히 들어갔다가 그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사진이나 찍히고 나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여기서 이 정도 얘기는 네가 듣든 말든 간에 난 이 얘기는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걸 미리 밝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세 가지 요구가 뭐였습니까? 예. 김건희 관련해서 인적 쇄신을 해라라는 거죠. 이른바 칠상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건 이제 김대남 녹취록에도 그대로 나오고 예. 일반적으로 뭐 거기 멤버들 몇몇이 뭐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한담 세븐입니다. 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저는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권 초기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실이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 것에 그 이상함의 근원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본인들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랑 똑같냐면 연구 없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연구 없다. 그렇죠. 연구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거든요. 남들은 다 아는 쉽게 말하면 대내비야. 밖에서는 다 아는데 지들끼리만 비밀이야 그 사실을. 그 대내비거든요.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고 한 겁니다. 예. 특히 문제가 됐던 자제가 아니라 중단이었습니다. 중단이죠. 문제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마포대교. 예. 그때 여러 가지 또 작업은 나왔거든요. 그때 거기 왜 나가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현실 인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딱 그분 얼굴 보면 짜증부터 나거든요. 근데 본인은 나가가지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걸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겠죠, 누군가. 그럼 여사도 그래. 또 하고 싶겠죠, 막. 그 나와가지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잊혀져야 할 사람이 잊힌 게 아니라 계속 상기가 되고 생기가 국민을 더 불편하게 하거든요. 불쾌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 활동 중단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하라. 그게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특검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물론 이 특검 수용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민주당 안 같은 거 민변 애들이 짜는 거고 뻔한 거거든요. 예. 온갖 실제는 진상규명과 상관없는 정치 공세로 가득 들어있는 그야말로 악법이죠. 그걸 그대로 받을 수는 없는데 뭘 받아야 되냐면은 민주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검 공세를 하는 것의 바탕에는 상당수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모르겠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뒤져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끔히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국민들의 요구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받아서 그 부분은 국민들의 그런 요구,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요구거든요. 그것만 받는 형태로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여야 합의로 같이 통과시키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이번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입니다. 그렇죠.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검찰이 막 억지로 봐주려고 뭐 이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상 사실 걸기가 힘들어요. 저도 계속 몇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소하기가 힘들고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유죄받기가 힘들며 심지어는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사람이 뭐야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그런 사안이니까 깔끔하게 받아라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을 그러니까 뭘 줘야 되냐면은 여야랑 합의를 통과를 시킬 수 있게끔 협상권을 줘야 돼요 대표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봐가지고 아 그래 이 문제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 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2년 반을 했잖아. 근데 덮어집니까? 안 덮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다면 나머지 2년 반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잖아요. 한번 여기서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야 합의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잔뜩 집어넣은 정치 공세용으로 잔뜩 집어넣은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받아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 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봐요. 근데 그 정도도 못 받느냐라는 거예요. 아하. 그 안을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가지고 설득할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봐요. 받으십시오. 왜 국민들의 의구심 안 받으면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면 계속 의혹 제기가 나오고 그 전국은 항상 뭡니까 수렁으로 늘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 이 세 가지 요구 그러니까 인적 쇄신, 두 번째 대외활동 중단, 그 다음에 특검 수용 이 세 가지를 아예 들어가기 전부터 밖으로 공개한 겁니다. 나 들어가서 이 얘기 할 거다. 뻔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다 또 사진 찍는 것도 지들 맘대로고 발표도 지들 맘대로 할 거고 막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을 딱 보게 되면 뭘 배속시켰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독재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하. 독재 아니다. 독재란 건 너랑 나랑 만만한 사이에서 하는 거지. 독재 아니야. 아 대표가 면담해줘서 쉽게 말하면 선생님 면담 좀 해요. 이거잖아요 지금. 교수님 면담 좀 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면담 형식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정진석을 배석시켰는데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자를 갖다가 그런 의자가 아니라 원탁 같은 원탁 테이블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그 조금 떨어져서 그 옆에 앉아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앉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대표가 있고 그 옆에 앉든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앉았으니까 너랑 동급이고 나는 위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지금 그 사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치조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치조하는데 한 사람은 수사관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 원탁 테이블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이 거절을 했다. 테이블을 아예 작정하고 의도하고 이렇게 의도한 거죠. 사각 테이블을 했다면 그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대 안 하겠다라는 거죠. 너 당대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내 졸개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도. 네 주제를 알아라. 넘버 원은 나고 너는 투야. 네 주제를 알고 올라오지 말아라. 라는 걸 갖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었죠. 사진 딱 공개한 거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사실 옆얼굴. 뒷모습이에요. 대통령이고 대통령 사진도 어떻게 되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가 딱 물려고 하는 딱 그 물기 직전에 이유입니다. 그렇죠. 도사견이 딱 물기 직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압적인 사진을 딱 보냈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뒤통수만 나온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제압했다 너를 이런 거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연출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애초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뭐 나토 사무총장 등의 면담은 있었다고 하나 25분 동안 바깥에 서서 계속 대기를 했다라는 것이 저는 의도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약속이 있는데 무슨 통화를 갖다 그런 식으로 하나. 예컨대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일정이 있으니까 언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대표를 만나기라고 25분을 갖다가 기다리게 한다는 것도 이거 사실 굉장히 결례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말을 들을 생각은 하나도 없고 와라. 제압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모든 뭐 발표라든지 아니면 모든 뭐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같은 게 미리 읽고 들어갔던 거고.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언론에다 미리 다 내가 이런 얘기 할 겁니다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것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만났을 때는 뒤늦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만 동영상이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시간 영상도 없었고 동영상도 없었고 실시간 영상이 없는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뭐 독대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뭐 실시간 영상을 뭐 내놓기 힘들 겁니다. 어쨌든 그게 뭐 나가면 그다지 좋은 어느 쪽으로든 간에 좋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독대 후에 이제 브리핑을 보세요. 예. 브리핑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좋은 시간이었다. 유익한 만남이었다. 그다음에 좋게 브리핑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좋게 브리핑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원래는 그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결과를 갖다 브리핑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딱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하. 회동 상황을 갖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귀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뭐예요? 아무 성과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브리핑할 내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황당한 거지. 이거 뭐냐? 그래도 국민들이 좀 기대했는데 뭐라도 요만큼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잔뜩 기대를 했죠. 그러니까 네. 화끈하게 다 받을 거라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또 절충 안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뭐 하다못해 뭐 감찰관,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라든지 부속실 설치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비서실장이 또 그 말을 전하긴 또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대통령의 답변이나 반응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용산을 직접 취재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핑조차도 이제 못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지금 하나하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대 요구였는데 예. 지금 전해지고 있는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이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예, 뭐 집사람이 이미 많이 지쳐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아주 공식적으로 이 3대 요구안을 거부했다. 이걸 갖다 그 사실을 갖다 공식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화자찬성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하실 말씀은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 대표가 원하는 답을 못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예. 대통령으로서는 성의 있고 진지하고 차분하게 하실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이 하실 말씀. 그 다음에 뭐냐 빈손 회동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빈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가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그 회동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지들만 그렇게 보는 거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딱 갇혀 있다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아마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온 것 같은데 예. 인적 쇄신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를 야기했는지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게 알려주면 필요한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또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을 가만 놔두는 사람이냐? 난 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알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한 대표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얘기를 했는데 한남 세븐입니다. 결정적인 물증을 달라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뭐 수사를 하기 전에는 한남 세븐. 그렇죠. 이거 수사를 하기 전에는 뭘 갖다 뭐 수사하기 전에 무슨 물증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쫙쫙쫙 얘기했는데 일단 아니다. 뭐 증거를 갖고 와라. 그러면 그때 내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겠냐면은 그걸 알려주면 나중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같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사 자료를 모아오면은 수사관과 함께 그 내용을 법적인 이상이 있는지 검찰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거의 그런 식이다라는 네. 거죠. 거의 그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죠? 형사 재판 또는 형사적인 판단에서는 정말로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정농단이니 이런 거 잡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지 안 한지가 아니라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법적 처벌이 가능할 만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국정농단의 행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김 여사가 있다. 이게 예.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고 세간에 알려진 그 사실이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긴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실체적 진실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증거를 갖고 와라. 뭐 이런 예. 거죠. 규명은 해야 되겠지만 김대남 전 행정관의 경우에도 알려진 발언 내용에는 김건희 여사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는데 교수님 지금 우리 시사저널 취재진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의 워딩을 수집을 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원형 테이블을 요청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 본다. 대통령이 주재하는데 대화할 때 테이블이 중요한가?
이런 내용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싸움이야. 그냥 어용 테이블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잖아. 그거 안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칠상시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제압을 하겠다는 거 대통령 앞세우고 앞세워서 이제 한 대표를 제압하고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끌어간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갖다 던지기 위해서 사사건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인적 쇄신을 갖다 요구하는 거고 이 사람들하고 여사랑 연결된 이 사람들이 있는 한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그거 갖다 자기들 스스로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진석 이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뭐 하러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트럼프의 참모들도 트럼프의 참모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직무를 막 공직을 맡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냥 무시했어요. 딱딱딱딱 무시하고 안 들어주고. 근데 명령하잖아요. 그럼 거부하고. 이래 트럼프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바마의 비서실장인 레이미 임마누엘은 오바마의 멱살을 잡겠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뭐 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비서실장이라면 이런 거라고 한다면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사표를 던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대통령 옆에서 꼬리나 살랑살랑 치시고 애완견처럼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그 연세에 뭘 더 바래? 뭘 더 바랍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앉아가지고 한통속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번에 독재에서도 한 역할을 한 거예요. 대통령 편으로서 역할을 한 거라는 거죠. 그거 보면 한심한 거고. 또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특검법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 하냐면 지난번에 막 흔들렸을 때 내가 단속을 했다. 우리 의원들한테 수석 의원들한테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갖다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단속을 했다. 표단속을 좀 했다. 그래서 결국은 부결시켰지 않느냐. 그랬더니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라냐.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지난번에도 결국 네 표 아니었느냐. 네 표가 남았지 않느냐.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네 표가 이제 세 표가 됐다가 두 표가 됐다가 한 표가 됐다 나중에 통과가 될 수도 위험하다. 있다. 그렇게 되면 당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받으십시오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당 의원들이 한 대표가 걱정하는 대로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배째라 이거예요. 배째라 이거죠. 그 다음에 딱 한다니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 밤에 된다 하다도 부결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배째라. 그러니까 이런 태도예요 지금. 황당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교수님 하실 말씀 더 하시겠지만은 경천 동지할 일인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알았고요. 뭐야? 이 윤한 해동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세 번째가 얘기가 남았잖아요. 김건희의 이제 대외 활동인데 매우 지쳐 있고 힘들어한다. 대외 활동에 대한 의욕도 많이 잃은 상태다. 자제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 문제라든지 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요구를 갖다 다 거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도 매우 지쳐있고 힘들어한다라고 한다면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지금은 대외 활동은 의욕도 많이 잃은 상태다. 근데 곧 의욕을 가지시겠죠. 옆에서 또 부추길 테니까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여사님. 그 다음에 이제 화보 찍지 말라 그랬거든. 그놈의 화보가 문제거든. 내가 볼 때는. 무슨 패션, 자기가 무슨 패션 모델입니까? 딱 보니까 딱 보면 왕 짜증부터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랬죠. 집권 초기부터 뭐라 그랬었냐면은 화보를 찍을 경우는 의제가 부각돼야지 본인 패션이 부각되면 안 된다고 했죠. 의제를 부각을 시켜야지. 자기 옆으로 빠지고. 그런데 아니라 다 아부하는 놈들이니까 이걸 찍어도 사진을 골라도 딱 그런 식으로 고른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딱 보면 이거 뭡니까? 중전마마 놀이하는 거야? 아니면 공주마마 놀이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라 돈으로. 근데 왕 짜증을 낸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지금 얘기가 없고 확실하게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요구안을 몽땅 다 보기 좋게 거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까지 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갖고 대통령실에 전달했잖아요. 그럼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민주당에서 어처구니 없는 의혹을 갖다 제기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싶어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이 맨날 싸우고 있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우리가 가는 대로 니들이 갖다 나팔이나 불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하. 지금까지 그래 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싸우려면은 합리적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하고 싸우려면 일단 특검 수용한다라든지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오버하는 부분을 때리고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 뭐 말도 안 되는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 그걸 봐야 되거든요. 국민들을 얻는 게 중요한 건데 지들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래도 그나마 싸움할 줄 아는 사람들 다 잘라낸 게 자기들이잖아요. 지금 이준석도 쫓아내고 누구도 쫓아내고 한동훈도 지금 쫓아내고 싸울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누가 싸워? 대통령실에 있는 그 돌대가리들 걔네들 싸우는 게 아니라 맨날 자살골만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지금 20%가 됐단 말이죠. 대통령은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나는 전광판 안 본다.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낮은 지지율 있잖아요. 20%대의 낮은 지지율이 이제는 충격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상화돼서 그냥 습관화돼 버렸어요.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거기에도 반응을 안 하는 상태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근데 지들이 무슨 싸움을 언제까지 청와대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싸움해가지고 제대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싸움한답시고 해가지고 맨날 해명 내놓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나가지고 맨날 연타나 얻어맞고 지금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싸우게 하려면 싸우려면은 싸울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특검 같은 거 합리적인 선전을 받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오버하는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면 국민들이 에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민심이 민주당한테 떠난단 말이죠. 이게 싸우는 방법이지. 앉아가지고 그 꼴통들 데리고 싸움도 못하는 그 꼴통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싸움 제대로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여태까지 대통령실에서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서 거짓말 아닌 걸로 예. 거짓말로 드러난 게 지금 몇 번입니까? 번번이 하나 얘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 또 다른 의혹 나오고 뭐 얘기하면 예. 또 다른 의혹. 한꺼번에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말끔하게 깔끔하게 한 번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거짓말하고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 애들이 집요하게 덤벼 들어가지고 이 한 번에 끝날 갖다 랠리를 늘리고 해서 특검법도 사실 2년 반을 온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런 짓 하는 놈들이 뭐 싸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명태균 스캔들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죠. 교수님 잠깐 뒤에 이 아까 여쭤보는 질문은 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궁금한 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어떤 보관이 있는 겁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주술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저 태도가. 예. 이건 뭐 이거 뭐냐 이거 주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예. 바로 그래서 나오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또 지금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 나와서 했다고 그렇죠. 또 전해지고 그러니까 당정이 있습니다.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이 성공하는 것이다. 예. 이게 뭐냐면은 네가 우리를 도와야지 성공한다. 이거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열심히 도와줘야지 너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이거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헌정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의 하나가 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야. 그 모임을. 그러니까 쓴소리 하러 들어간 모임이 아니라 뭐였냐면 특검 막아주기로 했다 이거야. 거꾸로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헌정유린이라는 게 특검 이런 거거든요. 예. 특검 또는 탄핵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예.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당이 하나가 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지들식으로 딱 정리해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냐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지들이 또 아무도 그 의미 있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분위기 좋았으면 예. 자기들은 분위기가 좋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일종의 딴 나라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딴 나라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뭐냐 우리들이 저 대표를 우리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여가지고 제압을 했다. 사진 딱 보내고 이렇게 예. 딱딱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해도 설사 공교롭게도 이날 저녁에 만찬이 원내대표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날로 바꾼다든지 그래서야 상식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도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만찬이었다. 이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 대표랑 안 가겠다라는 거야. 너 아니더라도 당에 누가 있느냐? 원내 지도부가 있다. 추경호 예. 원내 대표를 벌써 지도부가 있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원내 대표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데 대표를 안 불렀잖아요.
그게 이것이 분명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랑 갈 수 없다라는 거야. 너랑 갈 수 없고 당원 3분의 2가 너희를 뽑아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예. 거고 우리는 누구랑 가겠느냐? 추경호 원내대표와 같은 이 친윤들과 같이 가겠다. 제로 콜라는 아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이제 국회에서 이들과 한번 연대를 맺겠다. 그 얘기를 지금 또 한 번 확실히 보여준 거죠. 이번 모임에서. 네. 한심합니다. 일파만파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단톡방에 추경호 만찬 기사를 공유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는데 그러면 넥스트 스텝은 뭡니까? 지금 만나자는 이야기도 없고 결별입니까? 또 시도입니까? 또 독대입니까? 뭡니까? 독대는 다시 이제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뻔하단 말이죠.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해도 안 되는 거 여러 번 해도 안 되는 거를 또 반복한다는 건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넥스트 스텝인데 우리가 이제 당장 떠오르는 건 뭐냐면은 그 특검법이죠. 예. 그 특검법인데 이제 그 특검법에 굉장한 독소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최소 4표 이상이 나온 거예요. 4표 이상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친한계에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지난번엔 당론으로 부결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갖다가 이번에 또 당론이 아니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클 겁니다. 아하. 그래서 친한계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너무 멀리 나간 거다. 우리가 특검법에 찬성을 하기는 한다라는 것은 좀 너무 멀리 나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좀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카드거든요. 예. 그 밑에 이제 깔려 있는 함이란 건 뭐냐면은 여기서 뭐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뭐 민생 얘기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겠죠. 특검법 이야기하겠죠. 특검법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검법에 대한 협상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카드고 이게 이제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대통령은 거부하지만 나는 특검 받을 의사가 있다. 그런데 니들 그대한 그대로는 우리가 못 받아. 그러니까 독소조항 다 제거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합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특검법을 하나 만들자라고 아하. 하는 게 이제 승부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저쪽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신인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온 거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된 거거든요. 이 결렬은 예상된 건데 이제 그 다음 행보가 그러니까 아마도 한동훈 대표도 약간의 기대는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렇게 설득하면 좀 듣고 하다못해 절충안이라도 좀 들고 나오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딱 들어갔는데 이제 완전히 빈손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냥. 지지율도 낮았고 부산 금정구청장에서 압승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힘이 실려서 들어갔는데도 면담은 손에 쥔 것은 없이 나왔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도 여기 이제 승부수가 될 수가 있을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일정을 가서 오전 일정을 비워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순간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냥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죽도 밥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몸부림을 한번 치고 다시 뭐 쇄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라는 몸부림을 치게 되면 이제 당내 갈등이 이제 눈에 보듯이 뻔하고 라고 했을 때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저는 그렇거든요. 해야 된다, 이거. 어차피 죽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어. 예.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뭐가 되든 간에, 이재명이 이제 11월에 뭐가 나오든 간에, 유죄가 나오든 뭐든, 이재명이 아웃되든 뭐든 간에, 예. 일단은 그 어떤 대타가 민주당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상태로서는 국힘은 희망 없어요. 희망 없습니다, 이게. 라고 하니까 여기서 뭔가 변화라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은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뭐 지든 이기든 간에. 어차피 지면은 어차피 끝난 겁니다, 이거는. 끝난 거고. 이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20% 가지고도 지금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러. 예.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원에서 3분의 2, 60%의 당원들이 대통령실 직접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의 지지자들이 그러기 힘들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차마 그렇게 못하잖아요. 당대표가 하는. 보수당의 지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명확한 개입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로 뽑아줬을 때는 기대가 있었던 거야. 변해야 되는 인식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배반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이렇게까지 표로 말을 했는데 우리의
우리의 주장 또는 우리의 요구가 대통령실에서 멋지게 거부당했네라고 예.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충성심이 가겠느라는 거, 로열티가 가겠냐라는 거예요. 국힘에 대한 어떤 대통령에게. 그럼 지지율은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예. 그런 상태 속에서 무슨 선거를 치러요. 이번 무슨- 선거는 사실은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예. 사실 금정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은 금정이 넘어갔지. 무슨 그냥 제가 아둔해서 또 여쭤봅니다. 그래도 검찰총장까지 역임을 했고 한때는 민주당에서도 좋아할 정도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자리는 아닐 테고 그리고 아무리 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목소리가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여론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텐데 낮은 지지율. 몰라요. 아, 내가 볼 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이 아닌데 민주당의 지금 가짜뉴스부터 뭔가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런 선전선동을 하고 가짜뉴스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국민들이 인식이거든요. 국민들도 판단하거든요. 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중에서 이건 아니지. 이게 판단하는데 그런 국민들이 볼 때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지고 이러는 거고 우리가 진정을 가지고 해명을 하면 되는데 해명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는 딴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얘기 한 거예요. 예. 우리가 나서서 입장을 내면 네가 좀 같이 싸워주라. 그럼 뭐가 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죠. 지금. 현실감이 없는 거고. 여론조사도 진정한 여론조사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좀 쇄신하자는 얘기거든요. 좀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좀 있어가지고 둘러싸야 되지 않느냐. 앉아가지고 김건희 여사랑 짝꿍 하는 애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요번에도 뭡니까 그 산책하고 그럴 때도 단둘이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붙었다. 심지어 그 칠상시로 지목된 애 중에 하나가 또 붙었다. 따라왔다. 예. 이렇게 되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정감사는 계속되고 있고 국정감사가 민생 관련되는 주제이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아니면 명태균 아니면 강혜경, 김혜경이 아니고 강혜경입니다. 이 강혜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폭탄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공개된 카톡 내용의 그 오빠에 대해서 강혜경은 국감장에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명태균 리스트에는 여야를 망라해서 27명이 존재한다. 강혜경은 명태균의 말인데 김건희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다. 요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이 사람의 이제 폭로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기존에 그 밖에서 언론을 향해서 했던 얘기를 이제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공식화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고 조금 더 구체화했다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김영선 공천, 김건희가 줬다. 이 말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예. 거기 이제 녹음 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러니까 당신 그 공천 받은 거 누구 덕분이야? 김건희가 준 거다. 그 누가 힘썼냐? 명태균이 힘썼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녹음 테이프로 이제 나온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이건 사실일 거예요, 아마. 사실일 거고. 그럼 그 뭐냐, 뭐에 대가였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선 때 도와준 대가고 그때 나중에 보면 3억 7천만 원이니까 여론조사를 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공식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그걸 일일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대선에서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도 그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려고 간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에 따르면 비용을 받으러 3억 7천. 그래가지고 영수증 뭐랄까 계산서 딱 끊어가지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서울 올라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내려왔을 때는 뭐냐 돈을 들고 올 줄 알았더니 돈을 안 들고 오고 공천장을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영선 공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김 여사하고
김 여사가 공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야 되냐? 딱 둘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대표가 누구예요? 이준석,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위원장. 윤상현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냐면 내가 준석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난리바가지 쳐가지고 겨우 허락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윤상현은 이제 간접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윤상현은 끝났어. 처리했다라는 얘기예요. 통과됐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그걸 나오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결국 김 여사가 힘을 써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준석한테 부탁을 하거나 윤상현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사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빠지기 전이니까 예.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김 여사의 바람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거죠. 아하. 그래서 김영선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하고 내 딸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3억 7천을 썼는데 라고 하니까 김영선한테 가가지고 당신 공천 누가 준 거 알지? 라고 해서 국회의원 세비 반절을 갖다 삥 뜯은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삥 뜯은 거고.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모든 게 말끔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럼 사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 그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준석이 얘기를 하겠어. 예. 나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거고 나는 또는 나는 그 윤상현 씨한테 다 맡겨놨던 거고 나 관여하지 않았다 이럴 거고 윤상현 씨도 아니 뭐 이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후보가 합리적으로 해서 준 거지 뭐 여사한테 전화 받고 이래서 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 예.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중간에 이제 끊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국민들이 이미 알게 된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은 사실일 거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가 공개돼 있고 지금 뭐 창원지검에서는 수사한다 어쩐다.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다 어쩐다.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공적인 공천 라인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예컨대 그러니까 공천 과정 속에서 채점표라든지 이런 데 장난을 쳤거나 이러면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전략공천이니까. 왜 전략공천이고. 근데 전략공천 같은 거 하면은 뭐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이게 사실 주관식 문제잖아요. 이 객관식 문제라면 2번 썼는데 1번을 고쳐가지고 이거잖아. 근데 이건 주관식 문제라서 이거는 사법 처리하기 굉장히 힘들고 윤상현 씨가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이준석도 지금 그 명태균 얘기 나오면은 난감해지는 얘기가 그래서 말이 좀 줄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말들이 나오죠. 예. 김건희는 주술사고 윤석열은 장님무사다. 그러니까 근데 나름 맞는 것 같아. 딱 지금 읽어보니까 맞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고 칼은 잘 쓰지만 통제가 안 되고 이게 문제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건 문제다. 근데 김 여사는 예지력이라든지 영적 감이 뛰어난 사람으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주술사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장님무사의 어깨에 이제 올라타서 안정된 주술사가 주술을 부려하는 이런 상황이다. 예.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강혜경이 국감장에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사람이 감 괜찮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다음에 김 여사도 지금 딱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젠가 그 얘기가 생각나죠. 그때 왜 주술사를 만나러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때 김 여사가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럴 필요 있나 내가 더 센데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쪽 방면은 내가 더 센데. 손바닥 왕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걸 딱 보면 이게 물론 이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까실거리에 불과한 얘기거든요. 영양가는 별로 없는 까실거리에 불과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사한 건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급속도로 관련 내용이 가라앉았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퍼지고 넓어지고 강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물론 그 사람이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대선 캠프가 꾸려지게 되면 캠프가 꾸리면 온갖 잡놈들이 다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래. 어느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 당선됐더니 자기가 나를 당선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십 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여기저기서 이름 이게 내가 국회의원 만들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명함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 몇십 명이 주위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런데 한각 국회의원도 그런데 대통령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여론조사 그것도 되게 조작된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심리적 안정감은 그분들에게 줬겠지만은 그게 무슨 대세를 결정하거나 왜냐하면 잘못된 여론조사는 오히려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이고 또 상당 부분 대통령 부부가 심리적으로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의존했던 건 사실인 걸로 보여요. 실제 카톡 내용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진작에 끊었고 그런데 뭐 가족들이야 뭐 선거 잘 치르게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계속 만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끊었지만 저쪽은 계속 만날 거다 얘기했는데 예.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정도로 나름대로 의존 관계가 꽤 오래 지속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가 이 리스트. 예, 바로 리스트입니다. 맹태균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준석, 또 김종인, 오세훈, 네. 홍준표,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기 그 김종인 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 아닌 거예요. 네. 이 27명을 얘기했거든요, 리스트를.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 출마한 적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출마하거나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사람으로 제가 만났다는 사람이 아니고 얘기를 했고요. 네. 아주 이 사람들의 리스트는 바로 뭐냐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아하. 그런데 뭘로 도와줬습니까? 여론조사로 도와줬잖아요. 그 음. 여론조사 횟수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윤석열 80 몇 번, 뭐 오세훈 몇 번, 뭐 홍준표 몇 번, 이준석 몇 번 이러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일단 가장 많이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그때 3억 7천만 원어치 해줬다니까 엄청나게 많이 해줬다는 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태균이 강혜경 씨의 말에 따르면 명태균이 자기가 도와줘서 대표가 됐다라고 자신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게 오세훈하고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 김진태. 예. 김진태 강원지사죠. 그다음에 박완수 경남지사 정도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박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은 또 이걸 해줘요. 여론조사를 해줬던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사람들이 여기 또 그다음에 뭡니까 다 껴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윤석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그다음에 윤상현, 윤한홍, 박완수, 김진태, 김은혜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은 조금 좀 억울하게 좀 얽힌 것 같고 약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민주당에도 있어요 지금. 야당 의원도 있습니다. 김두관하고 이현주. 예. 그 다음에 정의당도 있더라고 여형국. 그 다음에 좀 생뚱맞지만 하태경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의 여론조사의 성격이 다른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정치적 공약, 모략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넛지 효과라 그래요. 예. 예컨대 가게가 있거든요. 두 개가 똑같은 가게가 있는데 여긴 한 사람이 서 있고 여기는 아무도 안 서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사요? 서 있는 곳에 가요. 그렇죠. 이렇게 가거든. 그다음 줄이 쭉 생겨요. 아하. 이게 넛지 효과거든요. NUDG인가요? 네. 근데 여기 안에 특히 이제 중앙은 그게 덜 한데 저기 가면은 어차피 후보도 잘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여론조사 얘가 한번 3% 높여놨다? 그럼 그걸 쏠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여론조사에서 20% 막 앞서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초기 여론조사 이걸로 장난을 좀 많이 치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기 여론조사야. 그래서 그런 장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한 번이라도 의뢰했다라는 건 이거 뭐야. 그렇잖아.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는데 하필 또 걔야. 이거는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연루가 되어 있다 애들과. 그 리스트예요. 그게 27명. 예. 지금 민주당 소속돼 있는 인물들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강혜경 씨의 발언이 얼마나 사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감장에서 나와서 도배가 되고 있고 정작 명태균 씨는 25일 정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은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은 뭔가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해명이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못해요 지금 해명을. 뭘 갖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아마도 여사도 본인이 뭔 얘기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나도 사실 통화했는데 다 기억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명태균이 이걸 갖다 몽땅 다 녹취하고 몽땅 다 캡처해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 또 하나 흘렸더라고.
그게 뭐야? 총선 직전에 찌라시 받은. 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찌라시가 나돈다라고 하면서 명태균한테 보낸 거예요. 예. 아마도 경고 차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 내용을 딱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다음에 명태균은 김종인이나 이준석이 사주를 보러 찾아갈 정도로 국힘 고위 관계자 내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다. 이거는 좀 약간 그 찌라시가 이제 헛소문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이준석도 그렇고 김준영도 그렇고 사주 이거 볼 사람 아니고. 예. 그다음에 누구의 실불사 때문에 그런 건 네. 아니겠죠. 네. 네. 그리고 그 누구죠? 이 명태균도 그러니까 시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무슨 주술사 이런 건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해하는 부분도 그거거든요. 나는 일단 사기꾼 아니고 주술사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열심히 도와주고 도와준 대가를 못 받았다라는 거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그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똑 하나 그걸 바라는 건 뭐냐 명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 당선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만 인정해달라. 그게 유일한 요구예요 이 사람 지금. 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사주를 보는 무속인으로 전향한 분이다. 전향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것도 사실 거짓인 것 같고 뜬 소문인 거죠. 그다음에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점사비를 받지 않으면서 김 여사로부터 더 신뢰를 받았고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국사까지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다. 일단 뜬 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마 찌라시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줬겠죠. 보고를 하니까 이걸 딱 보고 이거 뭐냐라고 해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해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네가 밖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단속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로 내용 자체는 사실은 김건희한테 불리한 내용은 아니에요. 해명을 요구한 거죠. 그렇죠. 해명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 다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한테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제는 주로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은 걸 갖다 공개를 했는데 또 틀리면 이제 내가 뭐 할 거냐? 공적인 얘기 한 것까지도 그러면 이제 사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국정 개입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국정농단, 국정 개입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까지도 딱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밌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재원이에요. 김재원입니다. 네. 김재원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막 그랬잖아요. 난리 바가지를 쳤잖아요. 예. 저 자식 구속시켜버리면 된다. 뭘 들고 있다는데 아무것도 없을 거다. 뻥카다. 구속시켜라. 그러면 그건 제 말대로 뭐 탄핵 물결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구속시켜라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기분이 잔뜩 나빠가지고 명태균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까기 시작한 거잖아. 그다음에 보수 괴멸의 모든 책임은 너 김재원 너한테 있어.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한마디 들었겠죠 이제. 용산에서 이제 한마디 들었겠죠. 예. 그다음부터 이분이 조용해지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사실 인질 잡힌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력 진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듣고 나가지고 그럼 인질이 누구야? 누가 인질인데? 이러니까 대답을 또 못하고 이런 난감한 상태가 빠진 거죠. 지금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심한 일이죠 지금.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무슨 명태균 스캔들에 이렇게 국정감사기관에 온 나라가 도배질되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손흥민 언급량보다는 명태균 언급량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 정도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뭘 보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사법 처리 있잖아. 사법 처리 하지 말라는 신호를 좀 정권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예. 사법 정권에.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그 3억 7천만 원이거든요. 이것의 돈의 성격이에요, 이게. 이게 3억 7천만 원을 사실 공짜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건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뭘 까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안위에도 퇴임 이후 안위에도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예요? 대통령은 뭐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게 뒤집어졌을 때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 카드를 들고 뭐를 하는 거냐면은 나 사법 처리 시키지 말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 뭐 하느냐 검찰총장한테 얘기해. 검찰총장은 알아서 애들 이렇게 적당히 좀 하라고.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무혐의 처리해. 불기소 처리해.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거 들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잊혀질만 때쯤 되면 하나씩 톡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간만 보는 거예요 지금. 간만. 요거 봐 맛배기야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협상 진행에 대해서 예비 단계다. 그렇죠. 본편은 내가 다 갖고 있어 지금. 본편은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강혜경과 이걸 그 각을 세우잖아요. 지금 강혜경과. 그래서 강혜경에 대해서 뭐냐면 너 뭐 거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뭐 무슨 감정법 뭐뭐뭐에 의해서 뭐 처벌을 받는다라고 좀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한테 내가 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 당신 다치게 할 생각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내가 당신을 갖다 대선에서 도와줬다는 거 인정해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지 않는 부분은 뭐야? 딱 사법 처리하면 재미없지. 딱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까지도 당신하고 같이 갈 의사가 충분해. 그러니까 강혜경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지금 강혜경이 하는 얘기가 가장 영향가 있는 얘기거든. 예. 근데 강혜경이 뭐냐면 그 증거를 갖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야. 명태균 너한테 들었는데. 근데 명태균 본인은 아니다라고 지금 발뺌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강혜경이가 올바른 말을 하는 거고, 바른 말을 하는 거고, 명태균이 거짓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은 이걸 깔려면 뭐가 해야 돼요? 이걸 까게 되면 자기 카드가 날아가는 거거든. 카드가 없는 거죠. 왜냐? 자기가 사법 처리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법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정권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 그래서 정권한테 나를 갖다 지켜달라. 라는 신호를 좀 보여주면서 나는 아직 당신 편이에요. 라는 말을 어떻게 입증하는 거냐면 강혜경 말은 다 틀렸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강혜경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오빠 갖고 전화할 때 오빠한테 전화 왔었어? 라고. 이건 강혜경이 꾸며낼 수 있을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구체적이죠. 이걸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거 갖다 명태균이 틀어서 스피커폰으로 틀어가지고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강혜경이 이걸 갖다 거짓말할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근데 명태균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녹취 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을까? 이건 분명히 명태균이 거짓말. 근데 명태균이 이걸 갖다 맞죠라고 하는 순간에 사건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혜경은 거기까지 간 거고 명태균은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강혜경이 다른 말을 할 때 발뺌을 해줌으로써 나는 아직 당신들하고 같이 가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신호를 보내자. 그러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의 정인 출석에도 불응하고 있는 명태균 씨입니다. 자, 국민들은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의 돌파구를 기대했던 윤한 해동은 무산되고 국민들의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기대했던 국정감사는 명태균, 강혜경 국감으로 도배칠이 되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 코바디스 돈데보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통령실의 변화를 기대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빙의된 상태라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대통령을 갖다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감싸고 있어가지고 감싸고 있어서 얘네들을 걷어내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사하고 칠상신지 한동훈 대표는 7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1명을 더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8명. 한남 7 플러스 1인가요? 플러스 1을 한 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이번 회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쉽게 말하면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도 대통령한테 다 돌아섰어요. 지금 보수 언론이 돌아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돌아섰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길을 가겠다라는 그 고집들, 이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이제는 말로 통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역관계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역관계가 그 당을 갖다는 역관계상 아직까지도 소수. 왜냐하면 하늘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의원들. 완전히 제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압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임기 절반을 넘어서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뭐가 걸려 있느냐면은 그 선거법 있잖아요. 그 선거법 시효가 끝나요. 이제 6개월 지나면. 그 6개월 지나면 이제 의원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11월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선고라든지 이러면 또 다른 지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0월 달까지는 일단은 그 대통령한테 불리한 이슈죠. 그런데 여기서 10월 달에 나오는 명태균 이슈나 김대남 이슈나 강혜경 이슈나 일단은 한동훈 대표한테는 타격이 안 돼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인 것 같고. 그다음 11월 달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고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벌써 이제 뭡니까?
그 당을 갖다 이제 실력으로 장악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말이 안 통하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어쨌든 쓸데없는 잡음은 내지 말고 예. 항상 그 원칙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하면서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고 자기 길을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서서히 당내에서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당을 온전하게 자기 당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